안녕하세요. 쿵짱TV의 이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엄마표 학습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엄마표 학습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화를 내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표 공부, 엄마표 학습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랑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계까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표 학습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절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첫 번째는 화, 두 번째 이런 아이에게 짜증, 뭔가 싫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도 내 아이 공부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아이들 학습을 지도해 줍니까? 라고 다들 토로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이게 바로 행복 플래너, 학습 플래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적인 그 플랜,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걸 누구 먼저? 바로 엄마 먼저 실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겠지, 뭐 어떤 집 애들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던데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처음부터 잘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재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쩌다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공부가 싫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습관이 될 수 있게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태도, 독서 습관, 공부 습관은 누구의 몫이다? 네, 바로 부모님의 몫인 거예요. 엄마의 몫이다. 이게 학습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도의 효과를 더 많이 얻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학원에 가서도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비싸게 내고 학원을 보내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발전이 없다, 그런 걸로 고민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학습 태도가 어떤지.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가 절대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학습 플래너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가 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책만 펴놓고 있거나 그냥 학원 가면 그냥 능동적인 모습이 아닌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듣고 보는 공부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보는 공부는요, 절대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플래너에게, 학습 플래너식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은 학습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 정서 교육은 뭐예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내고 자기의 감정 아니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정말 올바른 학습 태도, 공부 습관, 독서 습관 요 세 가지만 잡으셔도요, 아주 큰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시기, 특히 4학년 이전에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할 때 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비법이 바로 이 플래너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이랑 같이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아이들하고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간 계획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간 계획을 할 때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7월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플래너 실천하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달에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하나 정해서 사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스티커를 붙여줘도 돼서 이거를 최대한 하면은 이제 확인해서 시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이 보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벌을 주는 거, 정말 아이들을 훈련시키기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아이들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나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달아주세요. 이렇게 감정을 좀 읽어주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생각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떤 능력, 어떠한 역량을 갖춘 아이로 성장시켜야 할 거냐. 첫 번째는요, 주도성과 자존감이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유아기만 지나도 잘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주도성이라는 건 얼마든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성이 단단하게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주도 학습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이 자존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나에 대해서 좋게 존중하고 이러한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게끔 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과 연결이 됐을 때는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실천을 뭘 하라고 하냐면은, 제가 또 하브루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 핵심은 바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질문 주제를 뭐 정하는 건 아이가 정해도 되고 엄마가 정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질문 만들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주제가 상처였어요. 그러면 상처는 왜 보이는 것도 있을까? 상처가 나면 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일까? 상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매일매일 자극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칭찬해요가 있거든요. 이 칭찬은 나를 칭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 친구, 동생, 뭐 누구든 친구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찰을 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란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까지는 단단하게 뭘 만들어놔야,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습관은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래너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공부 내용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 공부 내용에 있어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너가 알아서 써,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 플래너에 적응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공부 양을 하나씩 늘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천을 할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사인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해냈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만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매우 중요한 걸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지도해주고 코치를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엄마표 학습의 기본 철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플래너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화를 낼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 숙제예요? 바로 엄마 숙제예요. 근데 엄마들이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렇게 플래너를 좀 관심 갖고 해주신다면 정말 내 아이 공부 습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믿으셔도 되고요. 그게 힘드시다라면은 네,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너 양식은요, 제가 따로 이제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원하시면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로 파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사교육을 하기 이전에 학교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선행돼야 되는 건 내 아이의 올바른 정서를 만들어주고 올바른 학습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학원을 보내셔라,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래너 부분에 대해서 보다 궁금하시거나 이제 보다 엄마들도 안 해봤던 거니까 코칭이 필요하시다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에 상황되는 부분에 대한 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지쳐가는 코로나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무리 지치셔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교육. 네, 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서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 혹시 나는 공부 못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공부 못했으면 좋겠다. 없죠. 네. 우리 친구들은 다 공부 잘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비법이 있어요. 비법. 그게 뭐냐? 짠! 이거예요. 학습 플래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진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내가 공부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는 아이들은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다른 친구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거지. 그래서 5시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왠 줄 알아? 학원에서 막 숙제 내주지, 학교에서 숙제 내주지, 또 엄마가 막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억지로는 막 해.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5시간인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양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거는 1시간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옛날에 5시간에 한 거 같은데. 그렇지. 그건 너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잖아.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 책상에 앉아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무 앉아있지만 말라는 얘기야. 보드게임도 하고 여기서 탁구도 치고 하지만 뭐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 그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플래너를 하는 거예요. 쭉쭉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나의 좌우명이랑 위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는 있어요. 이거를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나? 아니요. 그쵸, 넘어갑시다. 이거는 지금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고 싶은 일, 그다음 되고 싶은 모습, 가보고 싶은 곳, 나누어 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은 지금 할 거예요.